만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위대한 사람, 훌륭한 수행자, 존경받는 인물들은 모두 흉내내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도 먼저 형태를 따라 해보면 마음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정돈되지 않았어도 먼저 겉을 갖추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따라온다고 불교에서는 이를 형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깊은 이해나 신념이 없어도 우선 행동을 모방하기만 해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그저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제로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놀라운 습관과 시각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분,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께 마음이 살짝 가벼워지는 힌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의 대부분은 사실 무의식의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행동과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그중 대부분은 과거의 습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의 질이야말로 인생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향이 옷에 스며들듯이 반복되는 체험과 행위가 마음 깊숙이 배어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향은 결국 인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의식적으로 애쓰는 것보다 무의식에 무엇이 배어 있는지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흉내내는 행위는 의식적인 행동이면서도 그대로 무의식에 배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흉내를 내므로써 타인의 훌륭한 습관과 태도가 서서히 내 안에 쌓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새로운 인격의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분노를 조용히 가라앉히는 사람의 몸가짐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의 태도를 따라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그 향이 내게 옮아옵니다. 어느새 무의식 중에 호흡이 깊어지고 목소리 톤이 낮아지며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도 온화해집니다. 그런 변화는 겉으로 보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입니다. 또 불교의 계율이나 예법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수행자가 날마다 반복하는 식사 예절이나 걷는 방식, 말투 등 모든 것이 마음의 향을 스며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동작이 무의식을 맑게 하고 정돈하며 결국 인격 자체를 바꾸어 나갑니다. 이 원리를 처음부터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그 향이 마음에 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변화를 원할 때 주로 의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일시적으로 변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흉내내기를 통해 환경, 말, 행동을 달리하는 편이 자연스럽게 내면의 무의식에 작용하게 됩니다. 즉, 겉에서 안을 정돈한다는 불교의 근본 지혜입니다. 마음을 직접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환경 속에 몸을 두어 마음이 자연스레 변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끕니다. 여기서 누굴 흉내낼지, 무엇을 흉내낼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훌륭한 스승을 찾는 것을 무척 중시합니다. 이상을 높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멀면 흉내를 지속하기 어려워 자신감을 잃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가까이 있어줄 수 있는 스승을 찾고 그 사람의 자세나 몸가짐,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비추는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흉내내보고 변화가 없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이 옷에 깊이 벨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서히 변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그 태도 자체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흉내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을 필요도, 어렵게 이치를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내 몸으로 맞춰봅니다. 말투, 자세, 걸음걸이, 태도,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전해지기 시작하면 무의식은 조용히 다시 쓰여집니다. 사람은 무의식에 지배받는 존재이기에 흉내내기라는 행위가 스스로의 무의식을 새로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될 때 인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느끼는 깊고 부드러운 내면의 빛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누군가를 따라 해보는 것. 그 한 걸음이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흉내내는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빌려 내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가꾸는 일은 종종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보다 앞서 형태를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우선 올바른 모양을 흉내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바뀌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먼저 그릇을 제대로 마련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불교의 수행에서는 경전의 의미를 가르치기보다 먼저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법, 의복을 개는 법, 걷는 법, 앉는 법 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의미를 모른다고 해도 형식을 지키는 동안 어느새 내면이 다듬어진다는 지혜가 불교에 있습니다. 일상에 대입해 본다면, 차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차분한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흉내내보는 식입니다. 내면은 여전히 초조해도 말을 천천히 고르고 자세를 곧게 펴고 동작을 신중히 해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고요함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형태가 마음을 끌어올리는 실제 작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되풀이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마음에 배어 결국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인격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여겼던 것이 어느 순간 진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동작을 거듭하면 좋은 마음이 자라고 그 반대도 같습니다. 바깥 습관이 안쪽 인격을 기른다는 생각은 불교뿐 아니라 옛 동양적 가치관에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흉내내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제한된 경험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의 언행을 따라하면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관점과 감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 세계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몸가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아무 말 없이도 등을 보며 배워나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해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해가 깊어진다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형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실천적인 학습이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묵묵히 행동을 거듭하는 자세가 결국 진정한 경지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나다움을 강조하지만 흉내낸다고 해서 나다움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흉내를 통해 새로운 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컨대 예의를 중시하는 이의 행동을 흉내내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점차 그 배려와 신경 씀씀이가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만의 부드러운 친절함과 단단함이 형성됩니다. 흉내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변화의 입구입니다.
게다가 흉내내기는 결코 수준이 낮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성장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도 고승이라 불리는 이들은 과거의 가르침과 예법을 세심히 본떠 하나하나 배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반복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모든 장면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의 습관을 철저히 따라 해봅니다. 수첩을 어떻게 쓰는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대화를 나눌 때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러한 모양새를 그대로 옮기다 보면 내 안에 시간을 귀히 여기려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내 삶의 방식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흉내내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거리감 역시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는 이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바로 이렇듯 흉내내기라는 행동은 단순한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미지의 가능성에 빛을 비추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조차도 결국 흉내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등을 바라보고 발자취를 따라가며 형태를 베끼다 보면 어느새 내 걸음과 호흡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성장이며 인격이 완성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즉, 형태가 먼저고 마음이 그 뒤를 따른다는 점이 불교가 예로부터 전해온 삶의 정수입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흉내내기가 세계와의 연결을 바꿔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헤매고,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변화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 대부분이 머릿속 이해에 그치고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변화가 관계 속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직장, 지역, 사회 등 모든 인연이 지금의 나를 형성합니다. 결국 나를 바꾼다는 것은 내 앞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위와 엮이는 방식 자체를 새로이 하는 일입니다. 불교에는 화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는 조화, 경은 공경을 뜻합니다. 둘을 합친 화경의 정신은 자신을 높이는 것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흉내내기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우며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화의 시작입니다. 나를 바꾸려는 자세 안에 타인을 살리는 힘이 깃든다는 시각은 불교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경하는 누군가의 예의범절, 표정, 몸가짐을 흉내내면 그 즉시 나와 상대의 관계성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는 무의식 중에 나의 변화를 감지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조화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빠르게 공기를 감지하기에 흉내라는 행동이 그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흉내내기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어느 시점에 단어를 고르는지, 어떤 침묵을 중시하는지 따라 해보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상대의 아픔이나 바람을 깨닫고 내 감정이나 반응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흉내내기는 단순 학습이 아니라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현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풀리며 기회나 운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만 부르기 쉽지만 불교에서는 역시 인연이 결합한 결과로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나보다 높은 존재를 흉내내는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이에게서 배우는 것은 편히 받아들이지만 열등감을 느끼는 이에게서 배우기는 쉽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자아의 장벽을 넘어서서 배워야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흉내 낸다는 행위는 지금 내 힘으로는 닿지 않을 것 같은 세계에 손을 뻗는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어색함에 주변 시선을 의식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지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선 높이를 조금만 올려 걸어도 주변 풍경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흉내내기는 그 높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일본 불교 문화에서는 형을 익힌다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다도, 서예, 농, 예법 등도 모두 스승의 형식을 철저히 본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각 동작에 깃든 의미를 몰라도 몸으로 반복해 가다 보면 그 속에 담긴 정신이 저절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배우는 것이라기보다 배어드는 것과 가깝습니다. 이는 비즈니스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내는 사람들의 습관과 리듬, 말투나 몸가짐을 흉내내보면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시각과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법만 보더라도 성공한 이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 운이 아니라 경험에서 길어낸 형식이며 그것을 따라 해보는 일이야말로 내 자신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길일 수 있습니다. 흉내내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변화를 향한 믿음입니다. 나도 이것을 해낼 수 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의 싹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불교 전통이 지켜온 흉내내기의 소중함이며 겸손과 존경에서 피어나는 올곧은 길입니다. 흉내내기는 사람을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영혼에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또 다른 누군가를 비출 때 흉내내기는 학습을 넘어 삶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꿈꾸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들어도 변화가 오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그 첫걸음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그저 흉내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의 자세, 목소리, 흐름을 조용히 비추는 것. 이것이 바깥에 있는 이상을 내 안으로 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형태만 따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형태가 마음을 기르는 토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다 준비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형태를 갖추면 마음이 뒤따라옵니다. 흉내내기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 모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흉내를 거듭하면 내 무의식이 서서히 달라지고 그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꿔 놓습니다. 큰 변화는 표가 나지 않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흉내내기는 잠시 써먹고 버리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근본에서 조용히 재구성해주는 방법입니다. 흉내낸다는 일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맑은 바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바람이 있는 한, 당신이 가는 길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아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차분한 목소리를 내며 물건을 조심스레 다루고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세요. 누군가의 좋은 동작을 비추는 동안 당신 안에 조용하고도 힘찬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